함께 다가온 김장철, 여러분은 김장 잘하셨나요? 잔치도 잔치, 김치잔치. 5일 동안 진행된 25,000포기 김장부터 꽃으로 수놓은 명품 김치까지 이제 김치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맵진 않으세요? 네, 맵지 않아요. 맛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김치의 다양한 변신, 지금 만나보시죠. 영남의 진산이라 불리는 소백산. 단풍이 곱게 물든 이곳 소백산 연화봉 아래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인 구인사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월동 준비를 하는 요즘, 이곳에 가면 한바탕 축제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는데요. 사찰 곳곳에서 펼쳐지는 김장, 절의 부엌이라 불리는 공양간부터 법당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장 5일 동안 진행되는 김장. 이날 담그는 배추의 양은 무려 25,000포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삽 아닌가요? 배추의 양이 25,000포기이다 보니 그 속에 들어갈 김치소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을 이용한다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스님과 신도들이 먹을 주된 양식인 만큼 김치소의 맛도 중요하겠죠? 어떠신가요, 형님?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흔히 절에서 먹는 김치는 오신채를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다르다는데요. 김태종은 네. 마늘 생강 다 먹고 네. 오신채 생강도 다 먹습니다. 우리는 네. 원래 오신채를 강하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강해지는데 우리는 그걸 먹고 네. 더 우리 부드럽게 더 닦아주기 위해서 다 먹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음식이니까 먹습니다. 간이 알맞게 된 김치소는 이제 배추를 버무리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때 배달하는 일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목탁과 승복 대신 고무장갑의 작업복까지 단단히 챙긴 스님들. 오늘 하루만큼은 숨겨둔 체력 발휘에 나섭니다. 그만큼 이곳 김장은 연례 행사 중 하나인데요. 잔치도 잔치. 잔치. 네, 김치잔치. 이 김장을 좀 끝내놔야지 한시를 못 펴고. 그렇죠. 이제 겨울 채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김장하고 예주 쏘고 이러면 이제 겨울 채비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뭐 큰 실험 놓는다고 봐야죠. 이 양은 통 한 개가 500인분의 김치. 결코 혼자서는 들을 수 없는 무게인데요. 김장도 울력이자 수행으로 여기는 스님들. 짜투리 배추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데요. 막김치를 담은 이 통은 무려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 표시는 필수라네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예. 뭐든지 하고 나면 예. 땅에 손실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먹다가 넘겨지면 예. 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스님과 신도들 300명이 함께하는 김장. 배추와 양념 같은 무거운 것을 나르는 거는 주로 남자들이 맡았는데요. 1통으로 몇 개? 양념. 1통으로요. 통 한 100개. 100개. 김치는 매콤한 맛이 생명이죠. 이곳이 바로 고춧가루를 개어서 양념으로 만드는 곳인데요. 양념 맛을 좌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스님. 사진을 찍으면 저는 기침을 하시고 누르세요? 매워서 매워가지고. 뭐 담당이십니까? 젓는 거 담당. 스님이 젓는 고춧가루 양만 무려 1,200kg. 그렇다고 무작정 젓는 게 아니라는데요. S자로 이래가지고 다 풀어줘야 된다. 다 덩어리 있어가지고. 각자 맡은 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스님들. 여기 절임 배추를 던지는 경력만 수년째. 류현진 투수도 놀랄만한 남다른 강속구를 자랑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할 때 2, 3만 포기를 김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0포기 정도 이상 한다고 봐야죠. 원래도 10,000포기 넘게
팔 안 아프세요? 5일 동안 이뤄진 구인사 겨울맞이. 25,000포기에 달하는 배추부터 김장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어떻게 마련한 걸까요? 아니 우리 키운 거예요. 배추는 뭐 한 4,000평 심었는데 고기는 한 2만 한 5천 포기. 우리는 아주 알이 꽉차게 기르기 때문에 한 배 크기 정도 되지. 실제 한 2만 5천 포기면은 밖에 4만 포기 양은 될걸요. 이 무 역시 스님들이 직접 재배한 건데요. 알맞게 양념된 깍두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곳 구인사에서는 다르게 먹는 방법이 있다네요. 배추를 넣고요. 사이사이에 그 무를 넣으면은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오래 끼지 말라. 또 억세고 질긴 푸른 잎은 김치 위에 살포시 덮어주는데요. 곰팡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금방 쉬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쓸 수 있어요? 냉장고 보관하는데요. 여기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묵은지가 되면 맛있거든요. 구인사 김장이 대규모가 된 것은 절을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공양을 베풀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완성된 김치는 이제 대형 저장고로 이동합니다. 사셔야 되는 김치가 갖고 있는 그 중요성. 아유, 거의 다죠, 이게. 김치, 다른 반찬 없어도 김치 가지고 뭐 찌개도 끓여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뭐. 옛날에 없을 적에는 이게 주식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1년 농사예요. 1년 농사 제일 중요한 거죠.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김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건 또 의미가 또 다르다. 올 겨울도 김치 덕분에 든든합니다. 세계 5대 건강식품에 선정된 김치, 바로 김치 안에 있는 유산균 때문인데요. 빨갛기만 했던 김치가 새롭게 변신을 했습니다. 마치 꽃밭을 보는 듯한 이것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명품 김치입니다. 동치미로 가을 국화꽃을 만들었고요. 양배추와 고추 같은 부재료가 주인공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김치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 궁금한데요. 손끝에서 피어난 맛의 장인,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 바로 김순자 명인입니다. 이 모든 게 그녀의 손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동치미 포를 떠서 꽃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청고추, 홍고추 그리고 파프리카 이렇게 섞어가지고 매콤새콤하게 이렇게 동치미로 국화꽃을 만들어봤어요. 우리가 고추를 가지고 김치에 넣는 부재료로만 쓰는데 얘는 고추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청고추, 홍고추에 우리가 백김치 넣는 그런 양념들을 가지고 요 속에다 넣어서 삭혀요. 다양한 명품 김치 중에서 깻잎 양배추말이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워볼 텐데요. 이 양배추는요, 그래서 양배추 위에 적채와 깻잎을 넣고 말아주시고요. 자, 이때 풀리지 않도록 미나리를 이용해서 살짝 묶어주면 됩니다. 평소 쌈으로 먹는 양배추와 깻잎, 이 두 재료를 함께 넣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두 개 궁합. 그러니까 양배추는 이제 위고제, 그 위장 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근데 깻잎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위가 좀 덜 좋으신 분들 철분 흡수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철분이 많은 거를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양배추와 만나면서 양배추가 소화 흡수될 때 깻잎도 함께 소화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번엔 치자를 이용한 김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치자를 우려내면 개나리꽃 같은 노란 물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치자물을 들인 무 위에 양배추와 미역, 고추, 파프리카를 넣고 돌돌 말아주시고요. 이 김치는 샐러드처럼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요. 얘가 소화가 참 잘 돼요. 그래서 뭐 음식 먹고 속이 거북할 때 잡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것도 맨입으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명품 김치를 만드는 김순자 명장, 외국인들도 그녀의 김치 맛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김치를 겉절이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데 미나리를 찾았더니 미나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니까 고수라 그래요. 그래서 고수를 넣고 겉절이를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조금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은 우리 김치예요. 젓갈도 들어갔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조금씩 응용해서 김치화 한다면 더 빨리 그들이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러 온 학생들인데요. 이론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실습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에 속을 이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딱 박아서 집어넣어요. 이렇게. 김치는 산소가 있으면 김치가 죽어요. 그래서 산소를 빼줘야 돼. 뽀글뽀글뽀글뽀글 여기서 산소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이제 학생들 스스로 김치를 담가볼 차례. 강판에 물을 갖는 모습이 왠지 어설픈데요. 오른손으로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양념을 넣는 손길도 제법 야무져 보입니다. 네, 처음치고는 제법인데요. 간을 보는 것도 빠질 수 없겠죠. 평소에 김치 담근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김치 만드는 거 귀찮아가지고 맨날 할머니 댁 김장하러 안 갔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먹어요. 우리에게 김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엄마 같은 거 언제나 늘 옆에 있고 언제나 있으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 너 아니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는 안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김치인 것 같아요. 김치가 서울 이태원,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한글보다는 외국어를 흔히 볼 수 있는 이곳은 도심 속 작은 지구촌으로 불리는데요. 이곳에 한국적인 맛을 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큼털털한 맛이 일품인 막걸리인데요. 이 막걸리와 꼭 먹어야 되는 메뉴가 있다는데요. 잠깐 무슨 탕수육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먹기 전에 인증사진부터 찍어주는 귀하신 몸. 바로 묵은지 탕수육 되겠습니다. 막걸리라는 걸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장 잘 맞는 게 김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튀김류는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묵은지와 숙성된 김치를 함께 썰어서 물기를 꼭 짜주면 되는데요. 이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묵은지의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약간 군동내라고 표현하는 그런 냄새가 있는데 그걸 조금 중화시키기 위해서 숙성된 김치를 섞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한 입 크기로 만든 김치는 기름기 없는 돼지 등심에 돌돌돌 싸주면 되는데요. 튀겼을 때 튀김 기름에 김치가 나오지 않게, 김치가 보이지 않게 싸주는 것만 포인트죠. 바삭한 식감을 위해 밀가루 대신 감자가루를 고기 겉면에 골고루 묻혀주면 됩니다. 참 쉽죠? 이제 기름에 튀길 차례.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튀김보다는 조금 짧게 튀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오랜 시간 튀기면 김치에 있는 수분이 다 나가버려서 푸석푸석한 맛만 느끼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김치의 맛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김치의 섬유질과 찌꺼기들만 남아있는 느낌이 올 수 있으니까 겉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만 튀기시면 돼요. 어떠세요? 노릇노릇 잘 튀겨졌죠? 이제 그릇에 담아주면 오케이. 여기에 달콤한 소스를 뿌려주면 묵은지 탕수육이 완성되는데요. 시큼한 막걸리의 맛의 궁합이 딱 맞는 매콤살콤 달콤한 묵은지 탕수육. 바삭한 식감 안엔 김치의 촉촉함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늘 가는데 실 따라가듯 막걸리에 김치전이 빠질 수는 없죠. 그런데 이곳 김치전엔 특별한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바로 치즈입니다. 특별함을 주자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가요. 이게 이제 먹어보니까 맛이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김치와 치즈의 찰떡궁합 콜라보레이션. 치즈 맛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요.
중장년층도 좋아하는 메뉴랍니다. 한국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몇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는 두 사람. 처음 먹어본 묵은지 탕수육 맛에 반했는데요. 한국 사람 다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김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깔끔하고 느끼함이 없고 우리 막걸리하고 아주 조화가 잘 되는 아주 그런 음식이네요. 토속적이면서도 이색적인 맛. 우리 김치는 모든 맛을 포용하는 미덕까지 가졌는데요. 우리나라 맛이 김치 맛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겉으로 이제 등심이 덮었잖아요. 그게 이제 조연 배우로 그냥 그림을 그렸고 그렇지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도 세상을 뛰어넘듯이 음식도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태원의 한 피자 가게. 김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곳에 자칭 타칭 김치 마니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My bunch loves kimchi pizza. He doesn't like. He loves kimchi pizza. 김치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무슨 말 하지? 한 번만? 한국말은 잘 못해요. Don't put that on, please. Don't put that on. 바로 이분이 김치 마니아 말콤 루크 씨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말콤 씨. 2년 전 한국인 아내 은조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9개월 된 아이의 아빠가 됐는데요. 어느덧 한국 생활 7년 차, 이제 웬만한 한국 음식은 거뜬히 비운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요 창모님표 김치찌개라고 하네요. 김치찌개로 먹는 거. 특히 고깃집 가서 김치찌개 시켜 먹을 때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한국식으로 먹을 때는 빠지지 않고는 꼭 먹는 편이에요. It's kind of pungent, spicy, and salty. It's really versatile. You can use in so many different foods and recipes and variations on it. So yeah. 말콤 씨의 김치 사랑은 그가 개발한 피자 메뉴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김치와 피자의 조화 상상해 보셨나요? 먼저 김치를 듬뿍듬뿍 올려주고요. 베이컨과 양파도 아낌없이 팍팍. 이 피자 이름이 뭔가요? 김치 콜트 피자입니다. 김치가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좀 이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치즈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숙성된 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븐으로 식행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피자 무슨 맛일지 먹어보고 싶네요. Special bones. 김치 피자는 주로 외국인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도 거부감 없이 김치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평소 김치 피자를 좋아한다는 말콤 씨의 두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Maybe just a little bit. Yeah, but if it's too spicy, Malcolm has trouble. So. I think the other flavors, the cheese and the mushroom and the bacon, evens out the spiciness. So the two complemented well. If you were eating their kimchi by itself, A lot different. A lot different. All right. much like the jerky. 퓨전 김치 요리뿐 아니라 매콤한 김치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Honestly, yeah, often. I eat kimchi a lot at home. There's always kimchi in my refrigerator. Make kimchi jjigae at home. With almost every Korean meal I have kimchi. The aged kimchi I like these days. They're really old. The brown, 1 year or 2 year ones. Yeah. The really pungent, salty kimchi. I've come to like those these days. It's very good. That's my favorite one, the Egan kimchi.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김치. 그들이 좋아하는 김치의 매력은 과연 뭘까요? I think the versatility. I think that it can be used in so many different dishes and so many different styles of food across different cuisines, both domestic here in Korea and international. And it has that versatility, but it still retains its flavor and its characteristics. So. 말콤 씨의 김치 사랑 앞으로도 쭉 계속되길. 김치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김치 파이팅! 한국을 넘어 이제 세계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김치. 김치의 무한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